투자를 통해서 이 장외 주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장외 주식 상식 투자 오늘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바라는 투자 요건이 아마도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식 투자법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쉽고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죠. 바로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처음 뵙게 되는데 그동안 예. TV로 봤는데 오늘 드디어 장외주식 직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시장이 하나둘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장외 주식 시장의 이정표는 우리 IPO 시장입니다. 이 IPO 시장이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외 주식도 살아나기 때문에 한 주간 이슈와 함께 장외 주식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의 훈풍을 우리가 고스란히 따뜻하게 맞아볼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오늘 투자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에 어떤 뜨거운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봐야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 보니까 LB 인베스트먼트 상장 이후에 강세가 좀 돋보이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모가 5,100원대며 많이 올라가는 모습.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슈 설명 좀 도와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상장했죠. 이번 주에 두 종목이 상장해서 LB 인베스트먼트, GI 이노베이션 이 두 종목 다 공모가 대비 50% 이상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상장 전부터 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회사의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투자한 곳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곳이 바로 LB였습니다. 역시 LB는 시장에서도 환영을 받았고 그 뒤 이어서 들어간 GI 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GI 이노베이션도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50%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처럼 IPO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장외 주식 시장도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PO 시장의 훈풍과 함께 살아나고 있는 장외 주식 이 속에서의 핫한 이슈들 모아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카카오 이야기입니다. SM을 결국에는 품게 됐습니다. SM이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또 10몇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사이에 좀 여러 이슈와 함께 9만 원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이제 카카오가 이 훈풍을 받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카카오가 훈풍을 받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기술과 지적 재산권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카카오가 그동안 글로벌 마인드가 상당히 좀 약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교도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카카오, 비상장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죠. 이 카카오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에도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갖고 있는 시장의 확장성, 글로벌 K컬처의 성장과 함께 카카오의 글로벌 매출 증대를 증가할 수 있는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의 글로벌 매출 증가의 그 모멘텀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다음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배기 자회사를 둔 덕분에 이 덕을 보고 있는 기업 이야기, 이 CJ와 두산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상장 주식을 공부하면 네. 상장 주식의 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상장되어 있는 CJ라든가 두산은 비상장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리브 영이 CJ의 자회사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장되는 CJ의 가격과 두산의 가격은 이 비상장돼 있는 올리브 영과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맞물리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짜배기 자회사를 둔 기업 어디 있는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잘 챙겨보면서 상장된 기업의 주가까지도 좀 미리미리 짐작해보고 대응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숨은 진주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거래량이 계속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고 또 최근엔 더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의 형태는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거래소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행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미국발 은행 쇼크가 그대로 전해지면서 시장이 올라간 것 같지만 2,400포인트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이 장외 주식 시장에 MZ세대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 미래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MZ세대들에게 적화되어 있는 투자처가 바로 장외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개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2023년도입니다. 네, 이렇게 MZ세대까지 참여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세계. 우리도 빠르게 또 이런 추세를 익혀보면서 트렌드를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면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 계속적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바 리퍼블리카 이야기 챙겨보도록. 최근에 이제 신저가를 기록하는 폭락의 사태를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뱅크런 사태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 상당히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주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토스뱅크 유기설이 퍼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거의 4만 원의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토스뱅크는 미국의 SB은행 그 자체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무적 투명성까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스뱅크의 과도한 낙폭은 좀 의외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가의 토스뱅크, 비바 리퍼블리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좋겠죠.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배당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이제 슈퍼 주총 위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또 기업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장 주식도 배당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주총 내일까지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데, 비상장 주식에서 우리가 하는 바디프렌드가 현재 주가가 한 3,600원인데 배당을 421원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 넘는, 현재 가격보다 10%가 더 많은 배당을 했다. 420원을 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이요, 600원에 배당을 했습니다. 두나무도 2,033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두나무가 2022년도에 4,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갖고 있는 현금의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원이 넘는 배당을 한 기업이 바로 두나무입니다. LG CNS도 3,000원에 가까운 배당을 했고요. 한국증권금융도 550원에 그 배당을 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은 매주 상장보다는 배당 주식으로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대 오일뱅커도 거의 2,000원에 가까운 1,959원이라는 돈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상장의 투자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배당의 투자 목적도 겸비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를 보면서 수익성, 뭐 또 성장성도 바라보지만 배당의 매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이 다양한 매력, 우리가 좀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소장님의 시황 분석과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 볼까요? LG CNS죠? 예, 그렇습니다. LG CNS가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대기업 장외 주식입니다. 그러나 LG CNS 고평가 논란에 좀 휩싸여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삼성 SDS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면서 7만 원대 자리를 내주면서 69,500원에 한 주의 가격을 찍겠고요. 두나무와 빗성코리아가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실은 두나무와 빗성코리아가, 특히 두나무가 4천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도리어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은행 발쇼크, 뱅크런 이후에 가장 안전 자산으로서 가상자산 시장이 각광받고, 이 가상자산의 거래 플랫폼의 1위인 두나무, 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주식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1만 1,000원이면 상당히 좋은 가격들을 보이고 있다. 2022년도 연초에는 거의 7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빗성 코리아도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계속 휘말리고 있지만 이 빗성 코리아의 액면가가 5,000원짜리 주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99,500원은 정말로 저평가 있는 주식입니다. 이 주식 한때 50만 원, 60만 원을 육박하던 주식이 지금 현재 4분의 1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나와 빗썸은 가상자산 시장과 맞물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코인인 비트코인이 지금 3,700만 원까지 육박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이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나와 빗썸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주총을 마쳤죠. 7,000원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EVR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게임과 메타 두 양쪽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건전하게 2022년도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비바 리퍼블리카 연중 최저차 37,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위기설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과도하게 급락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밀린다면 매력적인 가격에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놀자 은행 관련주죠. 여행 관련주도 야놀자가 4만 원대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야놀자도 실적 위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야놀자가 실적 지금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분기 시장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놀자가 4만 800원에 턱걸이를 했고요. K뱅크 역시 인터넷 뱅킹 관련 주식들이 들썩거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대로 미국발 은행에서 가장 직격타를 맞는 게 바로 인터넷 뱅킹 아니겠습니까? 이 K뱅크라든가 토스뱅크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까지 흔들리는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위해서 현대 오일뱅크 가격 변동 없는 한 주를 마쳤고요. 한국중공업은 앞서 말한 대로 배당 관련주도 9,100원의 한 주를 마쳤습니다. 마켓컬리 우리가 올해 상장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2024년도로 미뤄졌습니다. 마켓컬리도 22,500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저평가됐습니다. 한때 1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켓컬리가 기본적으로 뷰티 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업의 다각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아시스도 14,900 연중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한때 22,000원까지, 24,000원까지 했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상장이 보류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에 있는 마켓컬리와 오아시스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에코프렌트 가격 변동 없이고 바디프렌드가 3,900원입니다. 이 사상 최저치인데요. 앞서 말한 바디프렌드가 이번에 배당한 금액이 400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라면 앞으로 기본적으로 바디프렌드 현재 주인이 우리가 자산운용사입니다. 이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다는 것은 VC들이 갖고 있다는 것은 2024년도에 2023년도에도 배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은 배당 관련주이면서 상장의 투자 관련주 양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디프렌드를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퓨라티드 변동 없이 6,950원을 맞춰서 한 주간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장외 주식입니다. 배당 수익성 그리고 또 안정성, 성장성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시황 정리까지 좀 해봤고요.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죠. 잠시 후에 만나볼 텐데요. 한 주간의 시황 정리도 짧게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뱅크런 이후에 네.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안전자산 시장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그렇죠? 올라가더라고요. 금도 그렇고 가상자산도 그렇고 그래서 두나마 빗썸이 가장 가까운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띄는 가상자산의 움직임 우리는 미리미리 체크해서 전략까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A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자, 지금부터 장외 주식의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히 파헤쳐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유튜브 채팅창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궁금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궁금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서도 시간의 거래가 있나요? 라는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외 주식 말 그대로 비제도권 시장을 총칭해서 장외 주식으로 표현합니다. 비제도권 시장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매도자와 매수 상대 매매로 체결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주식이 바로 장외 주식이다. 다만 요즘은 통일 주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권 시장과 거의 맞물면서 아침 9시에서 오후 4시까지가 3시 반에서 4시까지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장에서건 이 장외 주식은 비제도권이기 때문에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상대 매매,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어느 시간에도 가능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외 주식은 24시간이 거래가 가능하다. 24시간도 모자르게 우리가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팁들이 있으니까 소영주 소장님과 이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 볼까요? 다음에는요. 상장을 앞둔 기업이라고 하면 뭘 확인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풀어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주관사 선정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가 주관사. 어디가 상장을 아니냐? 위해서는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주관사 선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주관사는 증권사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게 심사 청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가 승인난 기업일 때 상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장을 앞둔 기업은 첫 번째 주관사 선정, 두 번째 외부감사 기관에 선정됐는가 반드시 상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증권사가 주관을 하는지, 주관사와 그리고 또 외부기관 심사를 받았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비상장 종목 중에 NFT 관련 기업은 뭐가 있나요? NFT 관련 기업.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역시 예. 앞서 말한 두나무겠죠. 예. 두나무와 빗썸, 뭐 팡스카이도 있고 뭐 3D 팩토리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은 점점 커질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비상장 중에서 가장 저평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와 빗썸을 NFT 관련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NFT 관련주로 소영주 소장님은 두나무 빗썸을 가장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시는 이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열어볼까요? 이번 질문은요. 제가 이번에 장외 주식으로 수익을 1,000만 원 정도 냈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야 됩니다. 250만 원 기본적으로 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되는 금액이고요. 이 750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받습니다.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은 양도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외 주식 시장은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 시에는 이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확인할 때 이 양도세 기준점에 따라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거래소나 코스닥에 없는 양도세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 계약서, 그다음에 이렇게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을 때는 250만 원 필수 공제가 됩니다. 공제되고 750만 원에서는 반드시 양도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외 주식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 존재한다고 하네요. 세금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죠. 다음에는요. 장외 주식 플랫폼 여러 개 있는데 중복되는 종목도 많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중복되는 종목이 많아요? 이게 개인 이제 질문에 장외 주식 그 플랫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중복되는 종목이 많이 있죠. 당연히 있고 아마 가격이 서로 중복되는 가격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장외 주식은 다양한 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는군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배워야 하는데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이 가는 장외 주식 종목이 있는데요. 2014년부터 장외로 거래가 됐더라고요. 아직 상장을 안 했으면 상장 목표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비상장 주식은 상장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상장을 해서 안전한 자금, 공모자금을 확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아직 상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상장을 가야 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 회사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우리가 알고 또 바라보면 좋으니까요. 잘 기억하시면서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전략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영주 소장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부터는 제대로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또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까지 챙겨볼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질문들 보니까 Q&A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도 남겨주셨더라고요. 플랫폼이 다양하고 가격도 그래서 다양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네. 장외 주식은 어디서 사야 됩니까? 그다음에 이 장외 주식이 현재 이 K라는 사이트에서는 얼마인데 왜 B라는 사이트는 가격이 또 틀립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건 말 그대로 비상장 주식은 비제도권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 재래시장에 있는 배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재래시장의 배추가 초입에는 같은 배추인데 100원에 파시는 상인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150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200원에 같은 물건을 놓고 그런데 이 비상장 주식은 비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백화점의 정찰제 가격이 아니라 재래시장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이트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처음에 장애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게 수차 방송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KOTC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KOTC가 금융투자협회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증권사들 연대에서 만든 사설단체입니다. 사설법인인데 금융투자협회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장외주식 거래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요. 거래 방법도 일반 주식처럼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외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국내 유일한 제도권 거래소인 KOTC 시장을 이용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KOTC 시장이 거래 종목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40여 개 종목분이 없기 때문에 이 장외주식이라는 종목은 거의 3,000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OTC에 없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그 외에 사설 사이트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설 사이트도 이 기본적으로 장외주식 시작은 이 사설 사이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명동의 사채업자 준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온라인화 되면서 기본적으로 38 커뮤니케이션, 피스타 또는 제이스타 이런 사설 사이트가 시장의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현재의 장외주식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는 피스타, 이 제이스타의 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장외주식 거래가 이렇게 활발해지고 이제 이렇게 활발해지니까 증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권사가 들어온 게 바로 우리가 증권거래소 비상장이라든가 서울거래소 비상장 이 두 개가 위탁관계에서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끼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OT 시장을 이용해서 종목이 없다면 사설 사이트 안전합니다. 38 커뮤니케이션, 피스탁, 이 제이스탁이 1대1 직결의 방식으로서 이루어지고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38 커뮤니케이션에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가장 좋은 기능 바로 주주 동호회를 통해서 회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그 속에 어떻게 보면 허위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여과해서 본다면 일정 부분들은 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인 비상장 회사에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생존의 스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외주식 거래 기능이 강화되어 있고 주주 등의 운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설 사이트인 38 커뮤니케이션, 피스탁, 제이스탁 이런 사이트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안에도 양질의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일반 개인들이 거래할 때 돈을 먼저 줘야 됩니까? 뭐 주식을 먼저 줘. 이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요즘 증권 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내 계좌에 내가 돈을 넣고 그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받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래 방식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사설 사이트도 주식을 먼저 받고 돈을 준다면 안전하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보여요. 특히 증권거래소 비상장에 삼성증권가 입탁되어 있습니다. 장외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있는 사이트가 바로 삼성증권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증권사가요. 그래서 저는 증권거래소 비상장과 서울거래소 비상장 이 두 곳을 활용해서 이 총 세 곳, 크게 보면 이 세 곳에서 가격을 비교해서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장외 주식에 대해서 플랫폼 다양한 각각의 장점까지 배워봤습니다. 역시 최홍주 소장님과 함께 명쾌하게 장외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네요. 장외 주식 상식 투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